예, 안녕하세요. 류병주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같이 CJ 강의를 함께 할 건데요. CJ 같은 경우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보는 시점에서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죠? 대부분 지금 여러분들이 서류 인지 합격하셨을 거고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성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인적성 강의를 준비하실 텐데요.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CJ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익히 아시겠지만요. 문제 하나하나는요. CJ처럼 쉽게 출제하는 회사가 없어요. 그죠? 하지만 CJ가 문제가 쉬운 거지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시험을 잘 보는 게 쉬운 시험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면 극단적으로 좀 시간이 부족한 CJ 같은 경우는요. 그죠? 한 문제 한 문제 그죠? 문제를 푸는 스킬보다는 전체적으로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전략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오리엔테이션은요. 어떤 식으로 그죠? CJ를 CJ CAT를 준비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시험은요. 인적성 시험입니다. 인적성 시험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죠? 기분까지 준비했던 모든 객관식 시험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봐야 되는 인적성 시험은요. 너무나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좀 착각을 하시는 게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많이 봐봐서 충분하게 내가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수능이랑요, 뭐 토익 같은 경우 되게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시험하고요, 인적성 시험 같은 경우는 그죠?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공부하는 방향과요, 시험을 칠 때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그죠?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방법 자체가 좀 많이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미리 좀 여러분의 틀을 깨고요, 준비를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수능하고 토익을 준비할 때는요, 기본 자세가 뭐였죠? 그죠?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풀고요. 당연히 그 주어진 시간에 푼 문제는 모두 다 정답을 맞췄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인적성 시험 자체는 그저 모든 문제를 주어진 시간 안에 푸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가 난이도가 되게 들쭉날쭉해요. 어떤 문제는 되게 어렵고요. 어떤 문제는 되게 쉬워요. 그죠? 근데 그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랑 수능 같은 경우 어때요? 배점이 다르거든요. 그죠? 근데 하지만 보통 인적성 같은 건 어때요? 대부분 같은 배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적성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그죠? 같은 시간에 아무 문제를 그냥 순서대로 쭉 푸는 것보다는요. 그죠? 여러분이 그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하시고요. 그 순서에 맞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일단은 수능하고 토익 같은 경우는 다 풀고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문제를 포기하고 넘어간다거나 그죠? 아니면은 그냥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이성원에서 그냥 시간을 중간에 읽다가 포기하고 그저 문제를 바꾼다거나 그저 다른 문제를 푼다거나 이런 전략을요 써보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요 여러분들이 그 연습은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죠? 어떤 문제를 풀지 말아야 되는지 이 문제에 소요되는 시간은 그죠? 얼마가 넘어가면 안 된다든지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어때요? 그리고요. 그 인적성 시험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요. 그냥 하나의 전형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인적성 시험 점수가 좀 낮다고 해도요. 붙은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인적성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요. 서류가 안 좋다. 그죠? 여러분의 이력서가 좋지 않으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요. 거의 요즘 대부분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죠? CJ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되는 거죠? 인적성 시험을 잘 봐야지 이 전형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적성 시험 같은 경우는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죠? 신입 사원을 뽑는 방법이에요. 그죠? 이것만큼 그죠? 대규모의 신입 사원을 뽑을 때 효율적으로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죠? 여러분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이 인적성 시험은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CJ도요. 상당히 오랫동안요. 인적성 시험을 봐왔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는 시험 유형으로 인적성을 본 지가 CJ가 보통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CJ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요. 그죠? 하나의 출제 영역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회사 인적성 같은 경우는 뭐예요? 1교시는 언어를 보고요. 2교시는 수리를 보고 3교시는 추리를 보는데 보통 그죠? 근데 CJ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영역이 딱 하나의 시간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순서도요.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언어 쭉 풀고 그 다음 수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고 한 문제 한 문제씩 해서 로테이션 돼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죠 설사 그죠 다른 회사 인적성을 준비했더라도요.
무조건 반드시 CJ 같은 경우는 CJ에 맞는 전략을 따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CJ에 맞는 모의고사를 따로 푸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죠? 모든 문제 유형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준비해야 되는지 조금 더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J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요 꼭 정확하게 시간 재서 푸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CJ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거 더불어 뭐예요? 문제 한 문제 난이도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근데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요. 80문제를 45분 동안 풀어야 돼요. 거의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한 문제에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이 30초가 안 돼요, 채. 그죠? 보통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1분에서 한 1분 30초 정도 시간을 주거든요. 근데 CJ 같은 경우는 거의 반에서 3분의 1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30초라는 시간은요, 좀 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읽는 시간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없고요. 또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게 뭐냐면은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 하반기부터 문제 수가 80문제로 줄었어요. 그 전까지면은 95문제였거든요. 근데 95문제에서 85문제를 준 이유가 뭐냐면은 상식이 빠졌어요. 그죠? 시간이 줄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종래의 상식 같은 경우는 그죠? 여러분이 알겠지만 상식은요. 그냥 알면 풀고요.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시간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상식 문제가 15문제가 빠지면서 시간이 줄었는데, 그죠? 어차피 상식 같은 경우는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빠지면서 시간도 똑같이 줄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작년 2018년도 하반기 문제 푸신 분한테 한번 들어보시면요. 너무나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죠? 옛날 같은 경우는 보통 95문제 중에서 한 70문제 넘게 푸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2018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는요, 80문제 중에서 보통 40문제 푸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절반밖에 못 풀었다. 너무나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얘기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또 2018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가 된 편이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올해도 물론 난이도가 좀 조절돼가지고 2018년도 하반기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근데 웬만하면 같은 기조로 그죠? 유지될 가능성도 꽤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인 거는 뭐예요? 상식을 제외하고요. 다른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거의 문제 유형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난이도만 살짝 바뀌었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준비해야 될 거는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명하게 정해진 거를 여러분들이요, 짧은 시간에 빨리 공부하시면은요, 뭐 충분하게, 뭐 한 1주나 이 정도면요,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한번 믿고 따라와 주시면은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볼 거는요, 딱 2교시밖에 안 돼요. 1교시는요, CAT고요, 2교시는요, CJAT예요. 뭐냐면은, 한마디로 1교시는 적성이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인성검사거든요. 그래서 적성 같은 경우는 80문항을 45분 동안에 푸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인성 같은 경우는 270문제를 45분 동안 푸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270문항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어차피 그거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죠. 그죠? 80문항을 45분 동안 푸는 게 솔직히 말해서 그냥 아예 불가능합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 45분 동안에 80문제를 푸는 연습은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보통 잘 못 푸셨던 분들이 40문제 정도 푸셨고요. 좀 잘 푸셨던 분이면요, 한 60문제 정도 풀면요, 거의 최상급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전략은요, 한 80문제 있으면요, 60문제 이상 정도는 푸는 걸 목표로, 그죠? 설정을 하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CA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은요, 모든 인적성은 똑같지만요, 찍으면 안 돼요. 그죠? 찍으면은 감점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찍지 마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이 찍어야 될 건 어느 정도까지예요? 한 2대1 찍기? 한 보기가 5개 있으면은 한 3개 정도 지웠다. 그죠? 한 2개 정도 남았을 때만 여러분들이 좀 찍는 게 낫고, 나머지 경우에는 찍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찍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찍으면 안 돼요. 그리고 2대1 찍기라고 해도요, 거의 통계적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계산을 해보면은요, 그죠?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점수는 거의 없어요. 그죠? 찍어봤자. 그죠? 그래도 뭐예요? 사람이니까 2대1 정도만 되면은요, 거기선 찍어도 되는데, 그 이상부터는요, 절대로 찍으면 안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한 60문제를 풀었다고 하면은요, 최소한의 여러분 정답률 있죠? 정답률은 최소한 한 90점 가까이 나와야 돼요. 80점은 넘어야 되고.
여러분이 만약 60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최소한 몇 문제요? 한 50문제 이상은 맞춰줘야지 여러분이 풀었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60문제를 풀었는데 만약에 40문제 맞췄어요. 그럼 그게 푼 거예요? 찍은 거예요? 되게 애매하죠. 그죠? 아마 근데 60문제를 풀었는데 40개를 맞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푼 거 중에 20개를 틀린 거죠. 그럼 몇 개 푼 거랑 똑같은 거예요? 20개 푼 거랑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으면 돼요? 안 돼요? 가능하면 찍으면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요, 빠르게 풀면서도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상세. 어떤 식의 유형이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영역은요, 크게 네 가지로 쪼갤 수 있어요. 언어랑요, 수리랑요, 추리랑요, 공간 지각으로 좀 나눌 수가 있고요. 80문제 중에서 한 공간 지각이 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나머지 70문제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요, 실제 시험장 들어가시면은요, 이 문제 수를 정확하게 셀 수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이 정도 비율로 여러분이 출제가 될 거고요. 보통 문제는요, 한 문제가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으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모의고사 풀어보시면요, 분명하게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요, 언어 같은 경우는요, 23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언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휘고요. 두 번째는 독해인데요. 어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있죠. A, B가 있고요. A, B는 C, D 해가지고요. 그죠? A, B의 관계랑 동일한 C, D의 관계를 찾는다거나 아니면은요, 블랭크가 두 개인 거. 그죠? 이런 게 문제가 지속적으로 한 6, 7년 동안 출제가 됐어요. 근데 다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알면 풀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예요. 알면 풀고 모르면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문제에 좀 시간을 절대 많이 쏟아부으면 안 돼요. 왜? 이 문제에 뭐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정답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죠? 여러분 풀 문제 많으니까 빨리 포기하시고요. 다른 거 넘어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요, 이 어휘 문제가 2018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2019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하반기에는요, 약간 어휘 난이도가 좀 올라갔어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다 올라갔고요. 어휘도 난이도가 좀 올라갔습니다. 생각은요, 문제 수가 80문제로 줄면서요, 난이도를 좀 높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높여도 좀 너무 높였어요. 작년 2018년도 하반기에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조금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조금 그죠? 어려운 어휘를요, 좀 공부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 공부는요,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좀 시간이 좀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분은 가능하고요. 뭐 며칠 안 남았다. 이런 분들이 어휘 푸느니 차라리 아래쪽 공부하시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고요. 다음은요, 독해예요. 독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나마 공부를 해보신 부분이에요. 언제요? 수능 때. 그죠? 근데 수능 때 배운 독해랑요, 지금 CJ에서 나온 독해는요, 조금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난이도에 있어서. 수능 같은 경우는요, 지문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 긴 거에 보통, 그죠? 전체가 다 꽉 차게 지문이 출제가 됐는데, CJ에서 나오는 지문은요, 굉장히 뭐예요? 되게 짧아요. 거의 한 문단 아니면은 길어야 두 문단밖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읽는 부담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읽는 부담은 없지만요.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30초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딱 목적에 맞는 글 읽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제를 찾는 건지 아니면은요, 내용과 일치하는 건지 구분을 하시고요. 주제를 찾는 거라면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죠? 먼저, 그죠? 굳이 뭐예요? 아래에 있는 보기를 볼 필요 없이 빠르게 주제를 파악한 다음에 그저 보기를 보고 주제를 매칭시키는 거지만요. 일치하는 걸 찾을 때는요, 굳이 먼저 지문을 읽을 필요 있나요? 아니죠. 먼저 보기를 서치를 빠르게 하고요. 보기하고 뭐예요? 지문을 비교하면서 글을 읽으셔야 돼요. 근데 수능 때는요, 이런 고민 안 하셨어요. 왜요? 수능은요, 한 지문이 출제가 되면은요, 보통 문제가 몇 문제가 딸려와요? 5문제가 딸려오거든요. 근데 그 5문제는요, 어떤 문제는 지문 전체를 읽어야 되는 문제고요. 어떤 문제는 일부만 자세하게 읽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뭐예요? 전체 지문을 정확하게 읽은 다음에 문제를 푸셔도 지장이 없지만요. 보통 인적성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한 지문에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 한 문제에 해당하게, 그죠? 글을 읽는 연습을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인적성 할 때 뭐 글을 읽고 뭐 음미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빠르게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그 문제에 맞는 글 읽는 연습을 하면은요, 그죠? 여기서는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크게 여러분들이 뭐 언어 때문에 CJ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는 나온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충분히 준비가 돼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죠? 연습만 좀, 모의고사만 좀 잘 풀고요. 들어가시면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수리인데요. 수리 같은 경우는요, 응용 계산과 자료 해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응용 계산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은 연립방정식을 기초로 해가지고요, 보통 중학교 때 여러분이 배웠던 수학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수포자라고 해서 못 풀겠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는요, 수포자가 아니었어요.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돼야지 수포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지 중학교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이후에 수학을 잘 안 푸신 분 있다고 해도요, 이거 준비만 하시면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수준이에요. 중학교 문제 중에서도요, 똑똑한 중학교 애들이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중학교 예제 문제보다 살짝 어렵거나 그냥 예제 문제 수준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죠? 나는 수학이 정말 싫다. 이런 분들도요, 이거는 포기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CJ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SK나 뭐 HMAT 같은 걸 준비한다 그러면은요, 뭐 수포자 여러분들 공부 되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하겠지만요, CJ 같은 경우는요, 정말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진짜 간단한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포자분들도 이 부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포기를 하면 절대 안 되냐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문제 난이도가 쉬운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수포자 아닌 분들하고요, 수포자인 분들하고요,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포기해버리면. 왜 그러냐면은 수포자 아닌 분들은 이거 거의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막 널려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거의 응용 계산을 거의 다 맞춰요. 거의 빠짐없이 다 맞힌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수학이 약하다. 그래서 이걸 포기한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갭 차가 몇 문제예요? 한 10문제의 갭이 나버린다고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포자분들도요, 분명히 이쪽 부분은요,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최소한 10문제가 나오면 그 중에서 7, 8문제는 여러분이 맞춰줘야지, 그죠? 그 갭을요, 두세 문제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요.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요, 가장 기초적인, 그죠? 그 내용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요, 자료 해석인데요.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달라요. 일단은 이거는 수리에 속하지만요, 거의 어떤 분도 자세하게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어때요? 출발선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그죠? 중학교 1, 2학년 구몬 수학 정도 수준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죠? 절대 이 부분도 포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은요, 실력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뭐 80%까지는 금방 어떻게 돼요? 실력이 상승하고요. 여기서부터 100 만드는 거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여기까지는요, 그죠? 짧은 시간에 실력을 확 올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한 며칠만 공부해도요, 분명히 자료 해석은요, 공부하기 전과 공부하기 후가 확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가장, 그죠? 여러분들이 힘을 써서, 그죠? 시험 전날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랑 함께요. 언어 추리랑 함께. 그죠? 왜? 이 두 부분은 여러분이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면 성적이 팍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요, 일단은 응용 계산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이렇게 항상 일정한 난이도로 일정하게 출제가 됐고 있고요. 2018년도 하반기에도 다른 건 난이도가 좀 어렵게 출제가 돼도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요,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보통 2018년도 상반기까지는요, 그죠? 자료를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2018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는요,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가 몇 문제씩 나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복잡한 계산을 좀 짧고 간단하게 하는 연습을요, 반드시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3문제인데요. 한 반반 정도 출제가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이 아니죠. 세 번째로 추리고요. 추리는요, 뭐 수추리랑요, 언어 추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수추리 같은 경우는 뭔지 아시죠? 뭐 1, 2, 1, 3, 5, 7 있으면 다음에 들어갈 숫자 찾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 인적성에서는요, 좀 이게 없어지는 추세예요. 없어지는 추세인데, CJ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직도 높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따로, 그죠? 혹시라도 다른 회사 인적성, 뭐, GSAT를 준비하신 분이라고 하면은요, 수출이는요, 분명히 공부 안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요, 조금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은 문제를 출제하는 방법이 패턴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 위주로 좀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럼 그거 좀 한두 시간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요, 그 패턴에 맞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나머지 문제는요, 그냥 포기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여기가 2018년도 하반기에 꽤 어려운 문제들이 뒤에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언어나 뭐 자료 해석이나 응용 계산이 어렵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시간 투자하면은요. 그죠? 그 문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수출이 아니면 또 독해, 수출이나 어휘 같은 경우 어때요? 마찬가지 같은 성질이 있거든요.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요. 맞출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요. 과감히 여러분이 포기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보시면은요. 앞부분에는 주로 쉬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좀 쉬운 문제는 좀 내가 풀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그냥 포기할 준비를 하시고요. 그죠? 좀 쉬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수업 시간 되면은요. 뭐 어떤 식의 유형이 주로 출제가 되는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설명드린 문제 말고 나머지 문제가 안 풀린다. 그죠? 설명드린 패턴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은 괜히 여러분 매달리지 마시고요. 그냥 포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언어출인데요. 자, 아까 자료 해석과 함께 제가 생각하는 우리 인적성, 적성 시험의 양대 꽃이에요. 그죠? 자료 해석과 언어 추리.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보통 언어 추리 같은 경우는 뭐 진실 게임, 뭐 배열하기 같은 문제가 다수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른 회사 인적성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뭐냐면은요. 그나마 좋은 점은 뭐냐면요. 문제 난이도가 좀 쉬워요. 그죠? 문제 난이도가 좀 낮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푼다라고 패턴만 익히면은요 굉장히 빠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좀만 처음에 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해석과 동일하게 한 일주일 정도만 좀 시간을 투자를 하시면은요, 그죠? 배우기 전과 배우기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영역이니까요. 조금 더 힘줘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공간 지각인데요. 이 문제는 참 신기하죠. 보통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요, 이 공간 지각 문제를요, 매번 문제를 낼 때마다 문제 유형을 바꿔요. 근데 특이하게 지금 CA 같은 경우는 거의 6년, 7년 동안요, 이 문제 유형을요, 바꾸지 않고 동일한 문제 유형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일단은 그 유형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솔직히 여기서 약간 불안해요. 그러면 언제든지 유형을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다른 유형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때요? 매년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 문제 유형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마스터를 하셔야 되고요. 자, 뭐냐면은 문제 유형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3차원 테트리스 블럭 두 개를 합쳐서 만들 수 없는 블럭을 찾는 문제예요. 딱 한 문제 유형. 그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 수출이랑 마찬가지로 앞부분에는 좀 쉬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요. 문제 난이도가 꽤 올라가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는요. 이 문제를 왜 못 풀어 하다가 뒤에 가면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로 여러분 생각이 좀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굳이 풀려고 매달리지 마시고요. 그죠? 그냥 포기하시고 그죠?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이 내가 풀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판단하시고 그 이상 나오면요 빠르게 그죠 문제를 보고 그냥 패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요 이상하게 문제를 보면서 뭘 계속 강조했나요? 그냥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요 그냥 도망가는 걸로 많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어차피 여러분 80문 중에서요 정말 많이 풀어야 60문제에서 70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시험장 들어가는 목표는 뭐냐면요. 가능하면은 나는 80문제를 모두 구경을 하겠다.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80문제 중에서 쉬워 보이는 문제를 내가 다 푼다. 그죠? 그럼 여러분요. 그 시험은요. 제가 장담컨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80문제를 끝까지 보고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풀었다. 그러면은요. 아마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요. 여러분이 일단 그 기본적인 문제 풀이 과정을 다 익혀야겠지만요. 그 이상이 넘어가는 거를 빨리 패스를 하면서 끝까지 보는 연습을 마쳤다. 그럼 여러분은요. CJ를 시험 볼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그죠? 문제를 빠르게 푸는 방법도 설명을 하겠지만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효과적으로 시험 전체적인 그죠?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는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CJ8인데요. 이거는요. 거의 모든 회사 인적성도 마찬가지지만요. 뭐 적성 파트가 있고요. 인성 파트가 있어요. 근데 인성 파트 같은 경우는요. 이거 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의 성격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강의를 통해서 배운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시험장 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죠? 한번 교재 뒷부분에 있어요. 그죠? 한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시간을 재서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한번 그것만 확인해 보세요. 뭐냐면은 문제가 동일한 문제가 있거든요.
앞에서 문제가 몇 문제예요? 약 255문제예요. 근데 주어진 시간은요, 굉장히 짧거든요. 45분 동안에 이거 다 풀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어떻게 해요? 앞에 비슷한 문제 유형이 있었는데, 앞에서 적은 거랑요, 뒷부분에 적은 거랑요, 답이 달라지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그런 게 있나 없나 여러분들이요, 한번 시간 내에 체크를 하고요, 한번 쭉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두 개 합치면요 270문제인데 270문제를요 45분 동안 보잖아요. 그럼 딱 시험 끝나고 나면은 내가 어떤 문제를 봤는지 아예 기억이 안 나요. 거의 기억이 진짜 아예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채점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왜? 앞에서 한 소리랑 뒤에서 한 소리랑 내가 달라진 게 있나 한번 보시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요 약간 조심을 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적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답은 없어요. 하지만 오답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나는 밤에 가끔 뭐 환상이 보인다. 그죠? 뭐 이런 거 있으면 당연히 뭐라고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당연히 아니라고 체크하는 거죠. 왜? 그거 꼭 찍는 사람이 있거든요. 찍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막 시간 없으면 막 찍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거나.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크게 여기서 오류가 두 개가 뜨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거짓말쟁이. 그죠? 뭐예요? 앞에서 체크한 거랑 뒤에서 체크한 거랑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막 이상하게 희끄무리하게 약간 1, 2, 3, 4, 5, 6, 6척도 방식이잖아요. 근데 모든 척도를 3 아니면 4로 일관적으로 딱 표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죠? 물음표가 뜨는 거예요. 그죠? 거짓말쟁이나 물음표. 이게 안 뜨려면요 여러분이 그래도 자기의 성향을 보여주면서 일관성 있게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일단 정확하게 뒤에 있는 거 뭐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딱 한번 시간 재고요. 한번 정확하게 딱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체크한 거 보시면은요, 내가 일관성이 있는지, 그죠? 아니면은, 그죠? 어떻게, 이거 읽는 것도 꽤 빨리 필요하니까 읽는 연습도 한번 하시고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크게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거 없어요. 한번 문제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다른 회사 인성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당연히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관성만 있고, 그죠? 안 찍고 다 풀 수만 있다면은요,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요, 뭐 설명을 드렸고, 이제 고득점 전략인데요. 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인적성에서는요,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의 성패를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 문제는요, 어느 정도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되는지, 그죠? 뭐 10초 안에 풀어야 되는지, 어떤 문제는 뭐 1분 안에 풀어야 되는지, 그죠? 이거를 제가 조금 정해 드릴게요. 그럼 그거 따라오시면은요,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CJ 같은 경우는 유형 숙지를 좀 하셔야 돼요. 유형이 바뀐 회사 같은 경우는 굳이 유형 숙지를 하는 것보다는요, 뭘 하셔야 돼요? 그냥 기본기를 좀 익히는데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뭐 CJ 같은 경우는 유형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니까, 뭐 CJ에서 나오는 유형은요, 여러분들이 다 완벽하게 익히고 어떻게 돼요?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 모의고사는요, 같은 내용이에요. 뭐냐면은요, 꼭 어떻게 돼요? 한 문제 한 문제 문제를 푸는 건 솔직히 말해서 두 번째로 중요하고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80문제를 내가 어떤 전략을 갖고 시험 볼 건지가 정말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모의고사를요, 반드시 뭐예요?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요. 시험장과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두 번 푸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딱 정확하게 시간 45분 재고요. 풀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다시 풀 때는 뭐예요? 좀 시간 제한 없이 한번 쭉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측정하면서 내가 얼마나 걸리는지. 왜? 여러분이 봤을 때 좀 많이 걸리는 문제 유형 같은 경우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요, 나중에 안 풀어야 돼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느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빨리 풀 수 있는 유형 같은 경우 좀 많이 푸시고, 여러분이 이 유형은 도저히 내가 시간 내에 못 풀 것 같다는 유형이 있으면요, 일단 먼저 빼놓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기서요, CJ 같은 경우는 각 문제 유형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꽈락은 없다는 게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의 중론이에요. 그죠? 하지만 이건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 모든 문제에서 쉬운 문제 유형은 다 반드시 풀어주대요. 내가 약한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적게 풀고요. 내가 강한 유형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푼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전략을 세워서 그저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제 소개는요, 이렇게 쭉 있고요. 제가 CJ 강의를 지금 한 5년 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CJ 문제 흐름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 어떤 식으로 지금 쭉 출제가 되고 있는지 뭐 거의 다 파악이 된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면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런 인적성을 통해서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한 4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검수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그죠 인적성이 출제가 되고 또 채점이 되는지 그죠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오늘 OT는 마칠 거고요. 일단 고득점 전략은 그죠 여러분들 설명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수업 시간에는요. 일단 언어는요. 그죠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뭐 실력 향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언어는 제외하고요. 나머지 수리, 추리, 공간, 지각에 대해 설명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 인성 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는요. 기본적으로 문제 풀이는요. 당연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항상요. 이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시간을 단축해서 풀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저 문제 전체적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아마 수업을 다 듣고 나면은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거랑요. 완전히 다른 방법 그리고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요. OT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습보다는요. 복습이 더 중요한 거니까 뭐 처음에 뭐 강의 들으실 때는요. 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시고요. 다시는요. 복습을 좀 많이 해주시고 다만요. 그저 문제를 미리 좀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수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문제를 한번 보고요. 들어오는 게 좋기 때문에 한 번만 좀 간단하게 보시고요. 일단은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을 좀 들어주시면은요.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규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